당신이 잠깐 시간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들은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건방 떨거나 유세 떠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는 제 말을 학교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끝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말하겠죠. 도대체 학교에서 이걸 왜 안 가르치는 거야? 왜 지구의 99%의 인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1%의 소수들만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하위 20억 명의 사람들의 자산보다 큽니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통계고, 당신도 알다시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은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할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적으로도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중산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중산층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수입들이 미래의 수입을 예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고 태어남과 동시에 가진 그 족쇄 혹은 사회 계층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싶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수입을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죠.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20년 걸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커리어 초반에 5명의 백만장자 멘토에게 배운 건데, 첫 번째 방법은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 2번째 멘토 앨런이 해준 말인데 성공의 지름길을 열어줬죠. 그가 말했어요. 하이, 너가 만약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친구에게 말했더니 좋은 것 같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늦은 거야. 그 아이디어로 돈 벌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어떤 아이디어든지 남들이 아는 순간 트렌드를 이끌기에는 늦은 거란 말이죠. 정말 부자들을 보면 다들 얼리어답터예요. 그러니 당신도 얼리어답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스티브 잡스가 한 게 뭘까? 스티브 잡스는 개인 컴퓨터 상용화라는 아이디어를 실행했고, 똑똑한 스탠포드 대학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장 잔고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그러니 그들처럼 신념을 가지면 당신은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 거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번째는 안 좋은 습관을 버리세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습관에 관한 건 말이에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건 오로지 좋은 생각,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을 예로 들자면 사람들은 새로운 걸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먼저 의심을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업로드한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4억 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만 하죠. 타인은 별로야. 타인은 사기꾼이야. 중요한 건 소수의 사람들은 비밀을 배웁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공한다고요. 영상들로 꽤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영상을 보고 배웠다고 하고 바닥에서 억대 연봉을 성취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요.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신에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시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습관을 가진다면 당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의심되거나 불안할 때도 좋은 생각 습관이 최대한 빨리 그걸 알아채고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물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건 싸구려입니다. 행동하는 게 모든 걸 바꾸는 거라고요. 대부분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적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말만 하면서 꿈을 대고 미루는 변명들만 하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2배, 5배, 10배, 100배 연봉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능력을 터득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스펀지와 같은 거죠. 주변에 무엇이 있던 간에 그것들이 영향을 끼칠 겁니다. 누가 한 말인데 개인의 평균 연봉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과 비슷하다. 그러니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10억을 벌고 싶다면 더 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요. 적어도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버는 사람들 말이에요. 목표가 1억이라면 30억 버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요. 나의 목표는 이것들을 바꾸니까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를 보는지,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와 친구를 하고 심지어 누구와 연애하는 것, 누구를 존경하는지, 누굴 롤모델로 삼고 누굴 멘토로 만나는지 말이에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물론 대학에서 배울 건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농구를 배우게 된다고 치면 뚱뚱한 대학 교수에게 책만 보며 배우고 싶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대부분 최고의 코치들은 선수 출신인 경우가 많아요. 필 잭슨이라는 코치는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필 잭슨은 선수였고 2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도 돈 벌어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하고 배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부자는 부자가 되죠. 돈 있는 그들이 자식을 가르치니까 부모라는 멘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정말 다행인 점은 뭐냐면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을 보내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내기 하나 해볼까요?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단 5분이면 돼요. 하루에 5분을 백만장자와 보내거나 혹은 억만장자와 지속적으로 보내다 보면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낄 겁니다. 혹은 일주일 안에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란 말이에요. 배우고 싶은 것을 말이죠. 분명 말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하나를 알려줄게요. 나쁜 소식은 당신이 큰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현재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 훨씬 오래 갇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점점 나아진다고 하죠? 사실은 더 악화됩니다. 만약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확률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중산층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중산층 벽에 갇히기 싫다고요? 확률은 이미 당신 편이 아닙니다. 확률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확률을 이기는 건 노력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트렌드 세터가 되기, 좋은 생각 습관, 의심하지 말고 늦장 부리거나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거만 떨지도 말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소룡이 한 말처럼 물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물이 컵에 담기면 컵 모양이 되고 머그에 담기면 그 모양을 이루듯이 물처럼 수용하라는 겁니다. 다윈도 비슷한 말을 했죠. 강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개체가 가장 강한 개체이다. 위대한 인생은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부자가 되는 건 힘이 아니죠.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등 세상 가장 부자들도 근육이 많아서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들의 통장은 힘이 세죠. 벤치프레스를 조금 적게 들고 통장에 조금 더 들어있는 게 낫잖아요. 200kg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한 푼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당장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빌 게이츠와 파트너가 되어 회사를 세우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키운
노하우를 총동원해준다면 당신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라고 해야겠군요. 만약 워렌 버핏이 당신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쳐 준다면요. 그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1,400억 달러나 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방법을 말이에요. 당신이 오늘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으로 갔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당신의 전속 트레이너로서요. 그가 역대급으로 멋진 몸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멘토는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롤모델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몇 분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멘토들이 얼마나 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멘토를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따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말했죠. 제가 예를 좀 찾아봤을 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아인슈타인에게 멘토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매주 목요일 그는 멘토와 점심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래퍼 제이지도 멘토가 있었고 오프라 윈프리도 2명의 멘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디도 멘토가 있었죠. 빌 게이츠에게는 폴 알렌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찾은 몇 가지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멘토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 말입니다. 제가 멘토 법칙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규칙은 33% 법칙입니다. 당신의 삶을 3등분할 때 인생의 33%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멘토가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당신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 33%입니다. 그리고 33%의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33%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이들은 당신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토를 잘 못 고르는 실수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조금 나은 사람을 멘토로 갖는 실수를 하죠. 장님이 다른 장님의 길을 안내하게 하진 않잖아요. 10배 룰을 따르세요. 본인보다 10배는 앞선 사람을 찾는 거죠. 만약 당신이 회사를 100만 달러 규모로 키우고 싶다면 1000만 달러 회사를 운영하는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세계 최고의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명과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제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19살 때 부동산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 내가 살던 조그만 마을엔 유능한 부동산 개발자가 딱 한 명 있었고, 그래서 그 개발자의 사무실로 찾아갔지. 비서가 있더군. 난 비서한테 물어봤어. 이 부동산 개발자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어. 미안하지만 저희 사장님은 당신을 만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다음날 다시 찾아갔어. 비서는 역시나 날 다시 쫓아냈지. 17번이나 다시 찾아갔어. 17번째 되던 날 그 비서는 뭔가 미안함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어. 엘리베이터 앞에 화분 뒤에 숨어 있다가 사장님이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같이 확 타버리세요. 4개의 층을 내려가는 동안 사장님을 설득해 보세요. 제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잘 말했는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그 부동산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공항에서 봅시다. 나랑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갑시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호텔에 투자했는지 보여주겠어요. 제 친구는 이 멘토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인내하려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책입니다. 책을 숨겨진 보물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다시피 멘토를 만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멘토들 중 어떤 분들은 살아 계시지 않죠. 셰익스피어나 다윈, 프로이트, 간디 같은 분들이요. 제가 만약 그분들이 저희 집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셔서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해준다고 한다면요. 기적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모두가 비행기 표를 끊고 저희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날아오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바로 제 서재에 있죠. 여러분의 서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샘 월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스스로 1600조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의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죠. 그는 죽기 전 침대에서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을까요? 엄청난 거대 기업을 세운 사람의 5불짜리 책을 읽지 않는 사업가가 있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책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몇 가지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로 책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책을 친구로 여기세요. 읽고 또 다시 읽고 다시 돌아가서 읽으세요. 진짜 친구를 고르듯이 몇 권만 고르세요. 150권의 책을 골라보세요. 세상에는 1억 3천 권의 책이 있지만 그걸 다 읽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150권의 책은 일생 동안 읽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읽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속도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습니다. 저도 저만의 속도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일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두 개 요점 정도만 읽을 가치가 있는 책도 있죠. 사실 대부분의 책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페이지를 넘겨봐요. 책을 3번 보는 것을 선호하죠. 첫 번째는 목차 내용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빨리 읽습니다. 세 번째에는 한 챕터에만 집중합니다. 스스로를 금 한 덩이를 찾는 광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읽고 나서는 책을 책장에 넣어두세요. 미국인들은 1년에 평균 17권의 책을 삽니다. 아마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좋은 인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테쿰세 추장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십시오. 삶을 완성시키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삶을 영원하게 만들 무언가를 찾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두도록 하십시오. 멘토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름길입니다. 괜히 고생길을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시작했건 경력이 많던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는 항상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겸손해지세요. 인내해지세요. 책을 더 많이 읽으세요. 강한 의지를 가지세요. 이 길은 조금 힘들 겁니다. 톰 행크스는 한 영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공은 원래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성공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삶을 찾게 될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만 18살 이전까지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쳤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학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만 18살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삶을 위한 준비가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았나요? 삶에 중요한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건강, 부, 사랑, 행복. 이 4가지가 완전히 스킵됐죠. 필수 과목들 중에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나중에 배워도 되지 않나요? 솔직하게요. 30살에 배워도 될 겁니다. 물론 엔지니어로 취직했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말만 할게요. 모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기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가치 상승 자산을 이해하고 소유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게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심리 연구가 나타내기를 사람들의 가장 큰 세 가지의 후회는 잘못된 배우자, 그들이 택한 직업, 그리고 그들의 교육.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나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잘못된 직업을 가졌나요? 직업을 바꾸세요. 하지만 교육을 위한 18살 이전까지의 시간은 쉽게 말해 모두의 시간 낭비이며 납세자들의 세금도 낭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짐 론이 쓴 책 중에 항상 이 말을 생각해요. 형식적 교육은 생계를 벌지만 스스로 하는 교육은 행운을 낳는다. 특히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요. 건강, 부, 사랑, 행복을 배워야 하지만 재정적 자유가 없다면 모든 나머지들이 고통받아요. 이혼 사유 1위, 재정적 문제입니다. 당신 삶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정적 상황을 고치세요. 물론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을 알아야죠. 예를 들면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파는지. 간단한 것이지만 더 복잡한 것들도 많습니다. 꼭 기업가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유지해도 돼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뭘 공부했나요? 저는 어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제가 태어날 땐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죠. 전용기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말이죠. 모든 것들을 배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형식적 교육으로는 생계를 벌 수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는 갔지만 대학은 안 갔어요. 중퇴했죠. 저도 형식적 교육을 받고 생계를 버는 법을 배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돈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벌지 않으면 분명 고통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에 대해 훈련하려고 해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말이죠.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돈에 대해 들어왔던 사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종교에서 종종 들었잖아요.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요. 근데 통계 좀 확인해 보세요.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부당 거래도 진짜 많이 일어나죠.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훈련하고 싶으면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 흔해 빠진 죄책감부터 던져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랑 많이 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숫자가 돈의 언어거든요. 머리 터지게 미적분 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든 간에 머릿속에 뭐든 숫자와 연관시켜 보셔야 합니다. 농구하면서 점수를 센다든지요. 만약 당신에게 심부름 3가지가 있다고 치죠. 그럼 3가지 중 1개를 했네, 3가지 중 2개를 했네, 3가지 중 3개를 했네. 이렇게 일단 습관부터 들이세요.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번호를 좀 매겨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계좌 금액이 올랐냐 말았냐 따져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올라갔으면 좋은 거고 내려갔으면 나쁜 거고 근데 진짜 최악인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나면 싫겠죠. 근데 금방 복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에 너무 매달리진 마세요. 변화가 없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자산 관리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회계좌라는 걸 만들어 보세요. 저축계좌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저는 그런 이름 싫고 근데 그런 이름은 당신도 마찬가지로 싫어할걸요? 근데 기회라고 하면 뭔가 더 끌리잖아요. 저라면 매달 이상적으로 월 소득의 최소 1%만 빼두겠어요. 겨우 그거야?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일단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번엔 월 소득의 3%만 빼서 검증된 곳에 재투자하세요. 그게 뭐냐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 영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죠. 진짜 간단한 건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몇몇 친구들만 그런 데에 돈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간단한 것조차 안 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답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보시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근데 이 간단한 것조차 안 하면 당신은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간단한 거라도 일단 해보세요. 껌수를 알려줄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말해보죠. 하이, 루틴 좀 알려줘요. 업무들을 어떻게 끝내죠? 일생 끝에 되돌아볼 때 더 많은 일들을 끝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더 나아졌을까요? 간단하죠? 어떻게 일들을 끝내는지. 흔하지 않은 것을 다루어 볼 겁니다. 꼼수 같은 거랑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최고 중 하나를 알려주죠. 꼼수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자가 점검입니다. 스스로 스틱 어빌리티 요소를 보세요. 여기서 스틱 어빌리티는 인내, 끈기,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또는 생각을 말해요. 이 스틱 어빌리티를 좋은 뜻으로 바라보지 말아보세요. 높은 스틱 어빌리티는 아무것도 못 끝낸다는 뜻도 돼요. 한번 저의 비서에게 부탁을 했죠. 아이패드 주문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케이스는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도 주문해달라고 했고 그녀는 바로 리스트에 적더군요. 그게 높은 스틱 어빌리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주문하세요. 제 폰의 아마존 앱은 원클릭 세팅입니다. 인지적 수화물들을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인지적 짐들을 최대한 줄이세요. 셜록 홈즈의 저자 코난 도일이 말했죠. 마인드는 달걀과 같다. 안에 무엇을 넣든 언젠가 꽉 차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 없어요. 워렌 버핏이 말했죠. 좋은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어떤 것을 내보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쌓인 것들이 많으면 비효율적이게 될 겁니다. 뇌가 완벽히 작동을 못하며 깊은 생각도 못하고 기발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돼서 일들을 끝내세요. 핸드폰 어플을 쓰면서요. 가장 쉬운 예로는 아마존 원클릭. 신용카드를 입력해 놓으면 한 번 클릭으로 끝납니다. 제가 책을 고를 때 리스트에도 안 적어요. 그냥 사요. 바로. 하루 종일 이러긴 싫겠죠. 12시간씩 말이죠. 계속 집중을 못하고 주된 일이 있으면 집중을 해야죠.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의 어릴 적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몬테소리 학교를 다녔는데 의자에 앉힌 다음 교대로 돌아갔어요. 그는 엄청 집중적이었죠. 그만하라고 어깨를 치지도 못했어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의자를 들어서 이동시켜야 했죠. 그는 극도로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죠. 아주 집중해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제 리스트는 3개를 넘지 않아요. 보관용 리스트를 만들곤 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죠. 저는 이제 좀 럭셔리해지고 사업도 성공적이고 절 도와주는 비서들에게 맡기지만 결국 핵심은 일을 끝낼 수 있는 스틱 어빌리티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이 닥쳤을 때 차 오일 교체라든가 혹은 책 구매, 장 보기, 감사 노트 쓰기 등 이것들을 그냥 빨리 끝내버려요. 가능한 빨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5일 챌린지를 해보세요. 다음 5일간의 챌린지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시키는 어떤 것이든 바로 해버려요. 균형 맞추는 법도 배워야죠. 이것만 너무 하면 제프 베조스와 같은 집중을 위한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이메일을 받으면 읽고 놔두지 말고 바로 답장을 보내요. 아니면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 보관함으로 넣어요. 그 다음은 원띵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그 이상입니다. 잘 공유하지 않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언가 공격하는 법을 안다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보죠. 19살 때부터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는 죽는 31살까지 그때까지 알려진 땅들을 정복했죠. 원하는 것들을 공격적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개념을 행동 성향이라 불립니다. 우린 선택권이 있어요. 당신 앞에 이메일이 왔으면 답장해? 말아? 그냥 답장해요. 그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끝난 건 뒤로 두세요. 뜨거운 감자를 생각해봐요. 뜨거운 감자. 가지고 있기 싫죠?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행정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요. 당신이 그에게 가서 당신 사업이 얼마만큼 팔고 버는지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할 겁니다. 좋은 딜인지 아닌지를요. 한 달 동안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경우는 많지만 머릿속에 할 일들을 적재하지 않는 능력이 당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능력과 연관됩니다. 5일 챌린지를 줄게요. 스틱 어빌리티가 아닙니다. 그만 기다리고 행정적 결단을 내리세요. 당신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부족하다면 전 미 국무장관 파월이 말했죠. 4070 법칙. 그는 최소 40%의 정보를 얻기 전에 결단을 안 내렸어요. 하지만 정보가 40%에서 70% 사이라면 70%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 했죠. 가끔 대학생들 맥주 마실 때 와인처럼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그런데 몇몇은 단련을 해서 한 번에 넘겨버리죠. 5초 만에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단련할 수 있어요. 그게 당신 삶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 집어넣던지 배워야 해요. 해야 할 목록들이 있고 그 리스트 수행에 한 달이 걸렸다면 하루 만에 해보세요. 하루. 타이,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뭔지 알아요? 지금 헬렌 켈러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녀는 시야도 잃고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꿨고 책도 썼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일생의 역경이죠. 간단한 리스트들을 끝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요. 그걸 향해 나아가세요. 실수도 할 겁니다. 몇 초 만에 일생을 바꿀 선택은 못하겠지만 심지어 가끔은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헬스장에 내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어요. 당장이요. 제가 책을 사고 싶을 때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는데 하지만 똑같은 글자 수로 더 쉽게 아마존 앱을 열어서 클릭 한 번에 책을 배달받고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위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도 삶이 더 편해지죠. 비서에게 계속 물어볼 필요도 없고 책도 더 빨리 오죠. 입력하는 글자 수도 더 적어요. 지금 당신이 보는 이 영상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을 아껴줄 겁니다. 몇 년의 고난의 시간을 아껴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멘토가 필요하냐고요? 책을 읽어야 하냐고요? 엄청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제가 한마디 하죠. 누군가 저에게 해준 말인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말한다. 헷갈리면 숫자를 보세요. 제 말 듣지 말고 남들 말도 듣지 말아보죠. 그냥 숫자를 검색해봐요. 엄청 쉽습니다. 포브스의 리스트들을 보세요. 세상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 리스트죠. 그 사람들이 멘토가 있었을까요? 책을 읽었을까요? 제가 읽어줄게요. 와, 거의 모두가 포함되네요.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인데 예로 리스트에 몇 명을 말해볼게요. 빌 게이츠는 에드 로버츠, 오프라 윈프리는 메리 던킨, 스티브 잡스는 로버트 프리드랜드,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 마이클 조던은 필 잭슨, 마크 저커버그는 스티브 잡스. 리스트에 모두가 멘토가 있었어요. 누가 누구의 제자였는지를요. 작년에 코비 브라이언트랑 같이 앉아서 경기를 봤는데 그와 라커룸에서 대화를 했어요. 비디오로도 찍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코비, 너 멘토 있었어? 바로 답하더군요. 하이, 멘토가 가장 중요해. 코비는 많은 부류의 멘토가 있더군요. 마이클 잭슨도 코비에게 조언을 해줬대요. 디즈니의 CEO를 멘토로 만나는 등 각기 다른 멘토들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도 멘토가 있었어요. 10대부터 매주 목요일 멘토의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죠. 대화하며 수학과 물리학을 배웠어요.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는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멘토가 필요했다면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요. 역사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도 멘토가 있었어요. 15살 때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고용해 아들과 같이 여행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그를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놀라운 사실은 그는 철학자 플라토의 멘티였어요. 플라토는 소크라테스를 멘토로 두었죠.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스티브 잡스도 멘토를 두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었죠. 멘토는 조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동기부여도 해줍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고요. 학습의 방법은 단 두 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직접 배운다던가 누군가가 쓴 책이나 영상을 보고 배우죠. 그게 전부입니다. 한글, 수학, 어떻게 배웠나요? 누워서 배워야지 생각만 하니까 배워졌나요? 누군가 말하겠죠. 타이, 만약에 멘토링과 책을 읽는데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행동도 해야죠. 지하방에 박혀서 책을 읽고 유튜브에 동기부여나 멘토 영상만 본다고 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열심히만 행동, 일하면서 똑똑하게 일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얻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일용직 노동자와 스티브 잡스 혹은 일론 머스크 중에서요. 물론 일용직 노동자는 꼭 필요해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취한 수확물을 보면 열심히보다 똑똑하게 일하는 게 더 큽니다. 포브스 리스트들을 보세요. 최고 부자 리스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이러니하게도 책 관련 사업으로 시작했죠. 그는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특히나 그의 샘 월튼의 자서전은 그의 인생의 멘토가 되었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페이지들이 다 낡았더군요. 제프는 세계 3위 부자예요. 나는 그에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책과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에겐 더 필요한 존재들이죠. 때로는 나도 이를 미뤄요. 그리고는 읽은 책들, 자서전들의 조언을 생각하죠. 혹은 직접 만나 들은 조언들로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일론, 어떻게 스페이스 X를 창업했어? 우주선 분야에는 경험도 없었잖아. 페이팔 경력밖에 없었을 텐데. 그가 대답하길, 책으로 다 배웠어. 수많은 책을 읽었지. 이렇게 책은 비대면 멘토예요.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 책의 작가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되길 원하지 않겠죠. 아인슈타인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뭘 배우더라도 큰 일을 해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정하세요. 누구에게 배우고 싶은지를요. 저의 경우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멘토를 가졌죠. 그리고 그들은 책을 읽어요. 마크 큐반이 제 집에서 해준 말이에요. 그는 샤크탱크라는 회사의 CEO이자 억만장자입니다. 제가 묻길, 마크, 너 책 많이 읽어? 그는, 타이, 너 그거 알아? 내가 LA 공항에 지금 날 기다리는 전용기를 산 이유가 바빠서 못했던 독서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더 하기 위해서야. 마크가 500억짜리 전용기를 산 이유가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라고요. 워렌 버핏도 비행기에 타면 아무도 말을 못 걸게 한대요. 독서하려고. 사람과 다르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만 일하지 말고 똑똑하게 일하세요. 도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무엇이 빌 게이츠를 16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휴가를 독서하러 가고 그는 책이 주인인 블로그도 운영하죠. 그가 말하길 나는 참 게을러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머리를 써서 쉬운 방법을 찾죠. 그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써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적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끝내는 겁니다.
일은 반만 해야 하는데 결과는 2배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머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위대하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위대한 멘토를 찾고 더 많이 읽는 거죠. 제 말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틀린지 시도해보세요. 못 믿겠으면 직접 시도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죠. 각자 배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명 중 9명의 위대한 사람들은 멘토가 있거나 책에서 멘토를 찾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확률을 믿고 해보세요. 멘토와 독서는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켜요. 이게 보증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도 해야 하니까요. 배운 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겸손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인들이 필요한데 당신이 필요 없다고요? 아인슈타인도 멘토가 필요했고 뉴턴도 자기가 대단한 이유는 대단한 스승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당신이요? 만약 당신이 멘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 안 해도 미래의 통장 잔고가 보이네요. 돈이 행복을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돈의 부재가 불행을 가져오죠. 이 사실은 계속 증명돼 왔습니다. 비상책은 있어야 해요. 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 말이에요. 매 월급마다 소스라칠 정도면 당신의 삶은 보통일 겁니다. 행복은 스프와 같죠. 여러분이 닭국수를 만드는데 닭을 안 넣으면 그건 닭국수가 아니죠. 노력하는 것만으로 삶을 낙관한다면 그건 마치 화장실 가는 걸로 삶을 낙관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이럴 겁니까? 내 목표가 뭔지 알아? 하루에 화장실 7번 가기. 하지만 꼭 해야죠. 살기 위해서요. 가혹하며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것은 자랑스러워할 게 아닙니다. 고통들입니다. 고통을 왜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필수 요소입니다. 성공 결정 요소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을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면 공사 노동자들이 세계 최고로 부유하겠죠. 웨이터와 버스보이, 그들이 점장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증명된 것은 성실함이 사업 성공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죠. 그리고 4가지 양상으로 나뉘죠. 체계화, 완벽주의, 근면함, 현명함. 그러니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직 공식의 25%밖에 안 돼요. 근면함이 곧 열심히 일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 근면함을 혼자서 당신을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자유투만 잘 쏜다고 NBA 선수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NBA는 못 가죠. NBA는 자유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NBA는 점수 방어, 자유투, 이런 게 하나의 요소겠죠? 리바운드,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요. 다 설명 못할 정도로 제 삶이 나아졌어요. 이걸 시청하고 있는 사람, 당신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저는 노란 노트패드가 있어요. 제 집 어디든지요. 빌 게이츠에게 배웠죠. 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울 18살 시절 아침 6시 호텔룸에 혼자 박혀서 노란 노트패드에 기본적인 코드들을 써 내려갔어요. 도스같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18년 연속으로요. 왜냐하면 그는 체계적이었어요.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의 하루를 생각했거든요. 할 때마다 저는 좋은 하루를 보내요. 안 할 때는 바로 티가 나더군요. 체계적으로 되세요. 조금 10분이라도요. 저는 샤워실 밖에 소파가 있어요. 옆에 노트패드를 둬요. 아침에 깨서 샤워를 하고 거기로 가서 앉은 뒤 그냥 써 내려갑니다. 그날 수행하고 싶은 3가지 일이면 돼요. 마지막 요소가 현명함이었죠. 과학적으로 인정한 단어입니다. 현명함이란 옳은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저 바로 앞이 우리의 목표점이라 합시다. 그리고 저기가 북쪽이라고 쳐요. 제 뇌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죠. 북쪽 1마일 거리라고 합시다. 사회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 나침반을 감아버려요. 정확히 반대로요. 저는 북쪽으로 가는 걸 알죠. 나침반을 꺼내면 반대로 가리키죠. 그리고 저 방향으로 가요.
동시에 체계화된 열정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요. 발걸음과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하면서요. 또한 아주 열심히 하면서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죠. 하지만 사실은 북으로 가야 할 상황에 남으로 간다면 아주 멀리 돌아서 목표에 도달하겠죠. 이게 다수의 기업가들입니다.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려요.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90%의 사업들이 망해요. 첫 5년 안에 말이죠. 90%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미국인들은 60살까지 겨우 6만 달러를 모아요. 삶의 아름다움과 목표 도달은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침반이 반대를 향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제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나침반을 진짜 북쪽에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책과 멘토, 인생 경험과 듣는 것으로 배우죠. 이것들이 나침반 교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겁니다. 저는 베버리 힐스에 살아요. 베버리 힐스 시내를 가봐요. 페라리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페라리를 볼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전부 80대에서 90대예요. 90살에 페라리를 원하십니까? 궁금했죠. 도대체 왜 이 동네는 모든 90대가 저러지? 그리고 알았죠. 우리는 실패의 늪에 있거든요. 우리는 북으로 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나침반의 방향을 올바르게 돌리기 위한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힘들 거예요. 당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은 당신의 궤도에 훨씬 더 빨리 올려줍니다. 본인이 방황하는 것 같다면, 그러니 만약 이걸 보면서 앉아서 생각하세요. 난 방황하고 있어.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곧 당신을 도울 사람을 수용한다는 날이거든요. 사람들은 멘토의 동의를 안 해요. 그냥 내 스스로의 감을 믿어. 한글을 그렇게 배웠나요? 당신이 2살 때 감으로 습득했어요? 단어들을 응용할 수 있게요? 절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예절과 언어, 여러 가지 것들을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배웠죠. 운전도 다른 사람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동시에 책은 죽거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를 알고 싶어요? 책이 알려줄 거예요. 워렌 버핏, 이 시대 최고의 사업가 중 하나죠. 총 소득액은 500조 원이 넘죠. 그는 하루에 8시간을 읽어요. 이제 늙어서 속도가 느려졌대요. 그러면서 하루에 500쪽을 읽죠. 빌 게이츠는 독서 휴가를 가져요.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일주에 1책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벌써 몇 백만 명이 참여했죠. 이제는 오디오북도 있어요. 변명거리가 없죠. 유튜브도 있죠. 그냥 틀어놓고만 있어요. 실제 멘토가 있으면 더 좋죠. 찰리 먼거가 말했죠. 워렌 버핏의 사업 파트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불처럼 확 타오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을 위해 준비는 해라.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또 근면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당신의 엉덩이를 의자에 박아라. 앉아서 집중하세요. 세계 사람들의 평균 집중력은 5초로 줄었어요. 슬픈 건 평균 금붕어가 6초예요. 우리는 금붕어와 경쟁하고 금붕어가 이겼어요. 그러니 당신이 앉아서 읽을 근면이 없다면 당신을 위한 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난할 거예요. 항상 패배할 테니까요. 앉을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요. 이런 미신들을 들어봤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저의 독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쓰레기예요. 그러니 책을 생각만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권으로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로요. 또한 남이 추천해준 책을 고르고 1일 1책을 하려는데 생각보다 별로라면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얘기가 많죠. 타이, 그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핵심만 뽑아서 읽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8쪽밖에 안 되지만 출판사가 말하죠. 8쪽을 25달러에 팔 순 없어요. 그러니 다른 내용으로 채우는 거죠. 한 챕터의 핵심을 파악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충 설명이거든요.
매일 뇌를 위한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한 예산들 많잖아요. 신발 예산, 멍청한 것을 빌리는 예산과 같이요. 결국 인생에서 당신을 최고로 돌볼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만이 스스로의 DNA를 100%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빠른 학생인가요? 느린 학생인가요? 이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돼야 할 것은 책 지성인이며 세상 물정을 알고 경험에 의한 지성인이 되어야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독서 휴가를 내서 바빠서 못 읽었던 책 뭉치를 가지고 전부 독파합니다. 그게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라 했죠. 그 원리는 머릿속 아이디어들이 섞이고 결합되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며 아마 제임스 올투저가 말하길 아이디어들이 아기를 낳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셋이 되죠. 독서로도 기하급수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첫 한 권은 효과가 안 보이겠지만 두세 권의 책을 추가하면 10의 효과가 납니다. 이게 시너지죠. 그러니 종종 실험해 보세요. 두세 권의 책을 15분 훑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그게 안 맞으면 내일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서 한 권씩 읽으세요. 항상 섞고 결합하세요. 인간은 다양성에 의해 발전합니다. 또한 이 방법의 의도치 않은 효과는 독서가 즐거워지고 새 책을 살 때 도파민 반응도 느끼게 됩니다. 새 커버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합리적인 목표를 이끌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목표에 의해 삶이 향상되거든요. 자, 질문 하나 하죠. 의리삼키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99%의 사람들은 조상 철학자가 한 말을 잊었어요.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 느린 배움의 문제는 배운 것을 쓸 수 있을 때면 여러분은 이미 70살, 80살이 될 겁니다. 하이, 나는 1년에 책 한 권씩을 읽을 거야. 얼마든지 좋아요. 당신이 정정한 100년의 시간이 있다면요.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었어도 인생의 전성기는 짧습니다. 70살, 80살에는 지금과 같은 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년을 더 살아야죠. 그 뜻은 당신의 전성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없애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돌고 보상을 받고 더 위로 올라가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하세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요.